출발로서의 인장 등록, 그리고 업무의 끝, 즉 폐업에 관한 거. 그래서 폐업 관련 제도, 휴폐업 등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인장 등록이 있죠. 자, 인장 등록은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보면 그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래서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거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예,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다만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누가 하는 거야? 소속이 하는 거예요. 소속.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인장 등록 안 하게 되면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재. 인장 등록 안 했을 때 제재. 소속공인중개사 뭐야?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을 등록해 주는 거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을 이유가 없죠. 없는데 자격정지를 먹는다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해. 그런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시에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다만,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만은 예외는 그때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등록제도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뭐한다? 통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장을 등록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자, 언제 개업공이 되었어? 여기면은 개업공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가 있은 이유.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야 돼. 안인자가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장을 등록하는데, 요때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불가능한 거야. 왜? 요 사이가 기간이 며칠이야, 요게? 그 7일 그 사이에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등록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데 요때도 할 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누가 가서 한다? 소속이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해주면서 누구도 할 수 있다? 개업공도 할 수 있다 해서 인장등록 신고서는 몇 개라 그랬어요? 인장등록 신고서는 3개야. 원칙적인 인장등록 신고서가 있고 등록 신청서에 딸려있는 인장등록 신고서가 있고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에 딸려있는 인장등록 신고서가 존재하니까 인장등록 신고서는 무려 몇 개? 3개의 인장등록 신고서가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뤘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밑에 보시면 현행법은 인장등록에 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인정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그거 줄쳐놓으세요.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등록 된다 안 된다? 인형을 어떻게 한다? 스캔 뜨면 된다 그랬죠. 그죠? 스캔 떠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대한 인장등록 인정한다. 그 다음에 1번 인장등록 신고서는 무려 몇 종류? 그래도 원칙적 인장등록 신고서 외에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있는, 그리고 고용신고서와 함께 있는 인장등록 신고서에서 몇 개다? 3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는 인장등록 신고서를 쓰는 거다 안 쓴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예, 그래서 자, 법인하고 법인 아닌 자야. 구분은 누구하고 누구요?
법인 아닌 자는 누구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 중개인,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 대표,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개인의 경우에를 먼저 보시면은요, 가족부, 주민등록표에 어때? 일치된 그런 인장이면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명 인장이면 된다. 가명이나 예명 쓰면 된다, 안 된다? 예, 그 뜻이야. 그리고 인형의 크기는 얼마다? 7에서 30mm다.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7mm에서 30mm 요거 제한 없다는 거야. 누구만? 개인인 개업공만 요런 제한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주된 이제 중개법인을 보세요. 자,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그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인감도장.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인감도장이야. 신고된 누구의 인장? 누구의 인장? 예, 법인 대표 인장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무소도 역시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 인장 갖고 등록하는 게 원칙이야. 분사무소도 어느 인장 등록 원칙이다? 그러나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줄쳐놓으세요. 누가 보증하는? 법인이 보증하는 하면 틀려.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할 인장은 이어야 한다야. 근데 분사무소의 2번의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왜? 원칙이라서, 예외라서. 그래요. 그 다음, 등록 장소. 다 어디야? 등록관청이야.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도 어디였어? 그렇죠. 이때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중개법인의 경우는 뭘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 예, 인장 등록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의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요? 자, 인장의 변경.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할 경우, 한 경우. 그래요. 그래서 변경 후라고 적혀 있어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7일이 시험 문제야, 여기. 10일, 뭐 이렇게 나와.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다음, 인장을 변경하는 방법은 인장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다.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 등록증을 첨부하는 걸 원칙으로 해. 인장 등록을 하거나 인장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 4번, 원본을 제출한다. 왜? 등록증에는 등록인장이 어떻다? 찍히기 때문이야. 그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에 의해서 등록한다라는 이 말이 참 애매해져요. 말은 법은 써놨어도 애매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재가 있죠.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한 경우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인보, 소속공인중개사. 고개 드십시오.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한 경우와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다르다. OX. 왜? 어떻게 달라? 예? 다시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뭐야? 등록인장을 안 사용하면? 다시 읽어봐.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을 때나 등록인장을 사용 안 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다 뭐야? 다시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안 한 경우와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다르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여러분한테 뭘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면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봐봐. 우리가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대답을 해. 봐봐, 절 좀 보셔. 아이,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인장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뭐야? 그러면 자격정지라고 대답을 해. 그래놓고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한 경우와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다르다 하니까 오래. 참, 아니 그게 뭐야? 그게 왜 헷갈려? 뭐라고? 다시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한 경우와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다르다. X 뭐야? 다 업무정지로 같아. 왜 헷갈릴 걸 헷갈려 달라는 거요. 예, 여기까지가 인장 등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인장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나요? 첫 번째 인장 등록을 다뤘고요. 두 번째로 등록 인장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재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자, 인장 등록 이 문제입니다. 누구누구가 인장 등록을 해? 개소가 인장 등록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야? 소속공인중개사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야?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언제도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을 누가 뭐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하면서도 함께 할 수 그런 거야. 그 바람에 인장 등록 신고서는 몇 개야? 3개가 있다는 거요. 됐어요? 그리고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더라? 그래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 신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 등록 인장은 어떤 놈이냐라는 거야. 인장을 등록할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즉 인감도장이다. 필요 없다. 가명 예명도 된다 안 된다? 가명 예명은 그러나 안 된다. 반드시 실명이어야 한다. 그럼 실명이 어떤 거냐? 주민등록표에 일치하거나 가족부에 일치되는 이름이 신명이다. 그거라면 인형의 크기가 얼마이기만 하면 되더라? 7에서 30mm 이내면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그게 등록인장이다. 근데 법인의 경우도 이렇게 실명인장으로 그냥 파면 된다. 아니면 법인은 반드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즉 인감도장이어야만 한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분사무소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너무 번거롭다. 왜? 인감도장은 한 개다 보니까 법인이 등록한 도장을 자기네가 또 다시 등록하니까 이 인감도장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법인 누가 보증하는,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이게 여기 적혀 있는 얘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그리고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이내, 변경할 경우 한 경우.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봐. 여러분들 우리가 예지적 능력이 있어? 인장 왜 변경해? 용문신 생긴 뭐 멋진 도장 생겨서 변경하는 거야? 귀찮게 그렇게 해? 인장 변경하는 이유가 뭐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인장을 변경하는데, 예지적 능력이 있어. 내가 5일 뒤에 인장 깨지네. 그거 알고서 미리 등록할 수는, 인장을 변경한 경우, 할 경우 며칠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게 인장 등록 변경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인장에 대한 양도돼요. 다른 사람에게 개업공인중개사 인장을 찍게 시켰어. 그건 뭐다?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증 양도돼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인장의 양도돼요는 자격증 양도돼요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야. 돼서요? 이런 얘기 다 처음이야? 다인 거요. 돼서요? 여기까지가 인장 등록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휴폐업 등 신고요.
자, 휴폐업 등 신고에서는요, 휴업, 폐업, 휴업 기간의 변경,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고, 이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기간의 변경, 그 다음에 업무 재개 신고 서식은 다 따로따로 있다. 한 개 서식에 한꺼번에 있다. 예? 한 개 서식에 4가지가 같이 놓여 있다라는 거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는 동일 서식이나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서는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 있다. OX. 예? X가 왜 이렇게 자신 없어? X 왜? 4가지가 다 어떻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 절 좀 보세요. 자, 이 4가지가 한 개 문장으로 적혀 있다, 2개 문장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 다음에 폐업, 그 다음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문장을 2개를 나눠서 떠나. 그 이유는 과거에는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는 동일 서식이었어요. 근데 변경은 옛날에 연장 통보서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서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도의 서식이야. 이게 다 동일 서식이야. 지금은 동일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식만 바꾸면 돼. 법 조문도 바꿨어야 돼. 어떻게? 그렇죠. 한 줄로 바꿔. 한 줄로. 한 개 문장으로. 한 개 문장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기 때문에 2개인 것처럼 낸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2개 다 하나다. 예, 하나다.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휴업을 보세요. 자, 무슨 신고? 여기는 다 미리야. 이거 안 하면 위반시 맨 끝에 봐. 25페이지 맨 끝에 위반시 뭐요?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래요. 휴폐업 등 신고 의무 위반은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습니까? 예, 그래요. 그 다음 2번째 동그라미 2번 24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뭐라고요? 3월 초과하는 휴업이야. 그래요. 3월 이상이요? 3월 초과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 휴업하고자 할 땐 신고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때 휴업 신고를 할 땐 빈손이다, 등록증과 또는 신고필증 이거 갖고 가야 된다. 4번이다, 원본이다. 원본 제출이야. 예. 등록증. 그래서 휴업한 사람은 등록증 걸어놓는다, 못 걸어놓는다. 왜? 갖다 냈어. 됐어요? 예. 그 다음 3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6월을 초과하면 뭐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이다. 다만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그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인정한다. 그거죠. 그 다음 폐업 신고.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다른 신고와 폐업의 차이점이에요. 다 폐업 신고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런 거요. 자, 고용 신고해야 고용된 거야? 고용하고서 신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고용관계 종료돼야 고용관계가 종료된 거야? 아니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고용관계가 종료된 거야? 사실적으로 다 종료된 것에 대해서 신고는 사실적인 일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행정관청에 통보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됐어요?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하고서 이전했으면 사무소 이전이 된 거야? 신고를 해야 이전이 된 거야? 어? 사무소 이전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신고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통보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니까. 근데 폐업의 경우는 사무소를 내가 사실상 폐쇄하면은 폐업이야, 신고해야 폐업이야. 그게 폐업의 특징이라니까. 폐업은, 그러니까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란 말이 있어. 그럼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안 하면 폐업이 아니라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고용했으면은 그걸로 고용한 거야. 신고해야 고용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폐업만큼은,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내가 사실상 사무소를 폐쇄했어. 그리고 아직 신고하기 전이야. 그럼 폐업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게? 휴업이야, 휴업. 뭐에 불과해? 그건 휴업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죠. 휴업은요, 몇 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폐업 상태, 폐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폐업은 폐업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신고해야 폐업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4번, 5번 등록관청에 제출.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업과 폐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 갖고 간다? 등록증 갖고 가. 그 얘기는 휴업과 폐업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그 뜻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유. 폐업 신고 된 이유 중개업을 한대. 그럼 무등록자 이다. 왜? 등록의 효력 소멸.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이후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려면 재개신고하는 거야. 이때는 재등록하는 거야. 그렇죠. 등록 신청 다시. 단 1년 이내에 재등록할 적에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그게 폐업 신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예, 이거는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 된다 안 된다. 예, 전자문서에 의해 변경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인정합니다. 그 뜻이요. 뭐에 의한 신고 인정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휴업기간을 변경신고를 할 때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신고 다 되는데, 몇 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 몇 월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예, 그 바람에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개신고한 후, 그죠? 그 다음날 뭐? 휴업신고 다시 하는 형태로 해야 돼. 그래서 휴업신고는 횟수 제한이 있다 없다? 휴업신고는 횟수 제한이 그 바람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자, 거기 보면 업무 재개신고가 있죠? 예, 업무를 재개하고,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재개신고해야 돼요. 뭐 한 사람이? 휴업신고한 사람이. 휴업신고한 사람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재개신고해야 돼. 그래서 재개신고는 왜 하는 거냐? 뭐 받아오기 위해서? 등록증. 그래서 거기 보면 등록증 반환 며칠 이내? 즉시 여기. 법에는 여기가 딱 즉시 한 번이야. 등록증 며칠 이내 반환? 예, 그리고 휴업과 업무 재개신고는 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둘 다? 예, 뭐 제출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다시 고개 드세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왜?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이다. 근데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왜? 빈손으로 신고하는 거이기 때문이다. 단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뭘 첨부받는다? 등록증. 그 다음 휴업과 휴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부분에 그대로 적용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3월을 초과 시에는 이때는 뭐요? 휴업 신고해야 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요? 뭐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휴업과 업무정지의 비교입니다. 그 밑에. 자,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 둘 다 휴업이든 업무정지든 둘 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 그러나 휴업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죠? 예외야. 근데 업무정지는 예외? 업무정지는 무조건 6월 초과할 수 없어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단 가중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휴업할 때는 등록증 첨부. 근데 업무정지 시에는 등록증 첨부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업무 가능성. 휴업은요, 여러분들 내가 4개월 휴업 신고했어. 열흘 놀았어. 아직도 얼마 남았어? 3개월하고 20일 남았어. 나는 업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개월 채워야 된다. 아니면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재계신고하면 돼. 근데 업무정지 4개월 받았어요. 열흘 놀았는데 도저히 못 놀겠어. 살짝 문 열고 일할 수 있다. 못한다. 방법이 없어. 4개월 다 채워야 돼. 됐어요? 그 다음 기간 끝난 다음에 업무하려면 휴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신고를 해야 돼. 왜? 등록증을 찾아와야 하니까. 됐어요? 근데 업무정지는 예, 별도의 재계신고 없이 기간 끝나면 딱 업무하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폐업 후 재등록.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 된다 안 된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후 재등록하는 건 왜? 결격사유. 뭐요? 등록의 결격사유야. 남은 기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 기억나셔요? 특수형. 특수형 이렇게 적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후 폐업을 했듯이 이게 차이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먹었다고 해가지고선 결격사유인 것은, 근데 도덕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먹으면 결격사유이다라는 거야. 됐어요? 두 개가 차이점이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먹어도 결격사유 아니지만 업무정지 처분 후 뭐 했을 때? 그때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도덕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먹으면 그 기간 동안. 그 바람에 도덕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먹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단 2개월 내에서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도덕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2개월 먹었을 땐 잘라야 된다 안 잘라도 된다? 안 잘라도 되지만 일하도록 놔둬야 된다. 일단 사무실은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특수형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3교시에 수업했던 거야,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폐업 후 재등록. 폐업은 가능하나, 재등록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결격사유라서. 됐어요?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엄마 다 들켰어. 휴업 기간 중에 엄마 다 들키면 뭐요? 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휴폐업 등 신고 의무 위반은 다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신고 안 한 거야 이거. 그래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등록증을 벽에 걸어놓지 않았어. 개시 의무 위반도 뭐야? 그래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엄마 다 들키면 임등치도 아니고 뭐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점. 사무소는 있어야 해. 그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야. 그죠? 그리고 다른 업무하는 것까지 지장이 있다.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등의 행정행위 할 수 있다 못한다. 행정행위는 가능하다. 뭐만 못하는 거야? 중개업만 제한된다는 거예요. 뭐요? 그 다음에 거기 휴업에다 쓰세요. 휴업 기간 중에 업무보증 만료시. 여러분들 업무보증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증보험과 공제는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언제까지 다시 가입이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휴업기간 중에 휴업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때는 언제까지? 예? 재개신고가 아니고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뭐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이다. 요거 따로 별도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셔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 드십시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무엇을 수업했나요? 예? 여러분과 제가 수업한 내용 업무 관련 조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 범위에 대한 걸 했어요. 그래서 업무 범위에서는 요 세 가지 문제를 논했다는 거예요. 업무의 지역적 제한, 종별에 따른 제한, 14조 제한. 됐어요? 두 번째로 업무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어디를 중심으로?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사무소, 첫째로 사무소 뭐요? 이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업무의 확대야. 누구를 통해서? 고용인을 통해서 업무가 확대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인 신고제도, 그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고용인의 뭐요? 이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업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장 등록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등록이 어떤 거고, 인장이 어떤 거고, 제재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그래서 이 폐업으로 등록이 저기가 끝나. 업무가 끝나. 그래도 업무 관련 조항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룬 거야. 자, 덮으세요. 덮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업무 범위, 제일 먼저 지역적 범위에 제한은 누구만? 그래요. 부칙, 사무소가 속한 시공구 시도. 근데 그 업무는 모든 업무 아니면 중개 업무? 그래요. 사무소 이전 같은 것도 가능해. 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시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 타지역 물건 중개할 수,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종별에 대한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냐,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냐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달라지는 거 없더라야. 단 여기에서 예외적인 문제를 하나 논한다면 특수법인 만큼은 업무 관련 부동산으로 제한 받더라 라는 것이 종별에 대한 제한 문제였어요. 14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엔 관상재분소가 있고 2항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관상제분소와 경공매 업무밖에 못해. 그런데 이 경공매 업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지만 부칙개업공은 못해.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관상제분소 요 적혀있는 요거는 법인만 제한을 받아. 그래서 부칙개업공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은 할 수. 그 다음에 관상제분소 할 때 부동산 관리 대행이야. 그죠? 그래가지고서 임대관리 할 수 있다 없다? 해.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야 주택 상가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야. 그 다음에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대상은 누구? 그 다음에 분양대행인데 모든 부동산이야 아니면 주택 상가야? 주택 상가야. 그 다음에 이사 도배업체 소개하는 업무로. 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업무만 한다. 이 외의 업무도 한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요 업무와 요 업무 말고 다른 업무는 할 수? 그래서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한다 못한다? 임대업 한다 못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가 잘못 물어봤나 보죠? 여러분들이 일치하여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거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이 법의 특징은 뭐냐? 조항에 뜨는 제한 규정이고, 여기 적혀있는 요것은 그죠? 중개업이 아니었던 거야. 제한 규정이라는 건 법인은 요거 말고 못한다.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제한을 안 받으니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반인은 해도, 그리고 특수법인은, 그렇죠. 특수법인은 중개업하는 게 허용됐기 때문에. 언니 아까 자꾸 틀렸던 거. 그런 문제 여기서 다룬 거야.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업무 부칙은 못하는 대신에 여기엔 무려 4가지가 있다. 단 그 중에서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땐 그냥 한다. 법원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 문제였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 1등록 1사무소 원칙 저게 지배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이중 등록 금지 원칙, 이중 사무소 금지 원칙.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 임등치의 1학년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로 아니면 사용 현황으로.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천막이나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도 중개업하는 한 그건 뭐다? 이중사무소 즉 1등록 1사무소 원칙의 위배라는 거예요.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무소 두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돼. 그죠? 부칙은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 그리고 간판을 달게 되면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돼. 그죠? 예, 그리고 얘네들 표시광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표시광고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장소, 상호. 그래요. 이것들을 표기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아닌 자가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오직 누구만? 법인만.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해. 그래서 그 설치 신고를 할 적엔 7일 이내 신고필증이 나오고, 그 신고필증을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 그래요. 7일 지체 없이가 여기서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관한 관할은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단 감독상 명령만큼은 누구도 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그거고, 주택의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는 뭐에 의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의한다. 그거였어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또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신고필증, 원본 플러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갖고 한다. 그러면 등록증,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군의 이전 시에는 등록증,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분사무소나 동일한 시군군에서의 사무소 이전 시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서류 송부 문제가 없으나 주된 사무소 또는 일반 사무소를 시군구를 달리하여 이전했을 시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서류 송부 요청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대행을 송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제가 있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문제가 없는 대신에 분사무소에 뭐가 있더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전 및 후, 여기에 전도 들어간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얘기였어요. 사무소 공동사용 종별이 달라도 등록관청이 달라도 방법이 다양해도 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사무소 공동사용은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저기를 주는 승낙서를 주는 형태,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승낙서 받는 이전 신고하는 형태, 이걸로 이전하는 거 인정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업무는 다 뭐다? 각자 따로 하는 거야. 돼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받지. 아까 부칙개업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사무소를 같이 쓴다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래도 시도다. 그래, 각자니까. 그 사무소 공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인입니다. 고용시에도 신고, 고용관계 종료시에도 신고인데 고용시의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였어요. 그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그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하여야 한다. 그거였어요.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소속공과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업무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 품위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근데 비밀준수 의무는 그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 그래요. 그리고 확인설명 소송은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소송은 할 수, 중개보조원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용할 적에 소속공인중개사 무슨 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거였잖아.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죠? 그리고 감독상 명령 소속은 대상 소속은 이나 중개보조원은 그거였고요. 행정처분 소속은 자격취소 자격정지의 대상이나 중개보조원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금지행위 다, 그죠? 이중소속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렇죠. 다 그거 거래사고 예방. 그 다음 행정형벌 둘 다 비밀준수 의무, 그런 것들이 구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문제. 고용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데 모든 행위 아니면 업무상 행위. 그럼 업무상 행위 여부는 밀접설, 객관설에 의한다. 그죠? 그래서 고용인이 고의 과실로 잘못을 저지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데 고의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놓여서, 그죠? 선택 중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신 갚아줬을 땐 구상권 행사할 수,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형사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단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벌금형 300만 원 넘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다, 결격사유 아니다, 그런 게 사무소 본다, 그 말이 지닌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인장등록입니다. 자, 인장등록은 누구랑 누구만?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인장은 언제도, 등록 신청 시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인장입니다. 등록인장, 개인의 경우,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대표, 법인 임사원, 이런 개인의 경우는 인감도장 아니면 실명인장. 크기는
실명이라는 것은 어디나 어디에 일치하면? 그래요. 가족부나 주민등록표에 일치되는 이름이면 된다. 그거야. 근데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그거였어요. 그게 등록인장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어떻게? 인장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뭐 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은 뭐?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그 7일 이내만 기억해달라. 그렇게 다뤘던 거예요. 그 다음, 자, 소속공 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한 경우 뭐요? 자격정지. 개업공이 안 한 경우. 그래서 차이 난다, 같다. 그 다음에, 휴폐업 등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이야. 근데 휴업은 원래 신고야? 아니면 3월 초과만 신고야? 3개월까지는 자유롭게 휴업한다. 그리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는? 6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요? 임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6월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였고, 휴업 신고는 그냥 한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휴업 신고 횟수 제한이 있다, 없다? 예. 그죠? 연거푸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폐업입니다. 폐업은 신고하기 전까지는 폐업이 휴업에 불과하다. 신고함으로써 폐업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차이가 난다. 그리고 폐업 신고는 그냥 한다, 등록증 첨부다. 이때 휴업과 폐업의 경우 등록증 4번이다, 원본 첨부다. 갖다 낸다는 거요. 그죠? 예. 그 다음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려 그래. 업무 다시 하려 그래. 재개신고하는 거야, 재등록하는 거야? 그래요. 재개신고는 언제? 휴업했을 때가 재개신고다. 예.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재개신고를 전자문서에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재개신고하게 되면 등록증 며칠 내에 즉시 등록증을 발함받는다. 그 다음, 자, 재개신고는 기간 끝나야만 재개신고한다, 아니면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의 변경, 예, 연장, 그리고 단축 다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한다 할지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 다음, 연장하게 되면, 기간을 변경하게 된, 몇 개월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자, 휴업 시에는 몇 개월? 6월. 업무정지? 휴업에는 단서가 있고 업무정지는 없다. 그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 휴업 시에는, 업무정지 시에는 기간 중에 업무 가능성. 휴업은 뭐만 하면은, 재개신고하면, 업무정지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기간 끝난 다음에 업무하려면 휴업은 재개신고하고 업무정지는 그냥 하면 되고, 그거였어요.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다 들키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들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 휴업 저거하고 공통점도 있었죠. 공통점은 뭐 다 알잖아. 사무소는 휴업이든 업무정지든 사무소는 있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딴 일 하는 거, 사무소 이전 같은 거 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휴업 기간 중에 업무 보증 기간이 끝났어. 언제까지 업무 보증 다시 한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자, 몇 번 되풀이했어? 저는 3번 되풀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5, 6월 달 시험, 이게 수업의 이게 전형적인 형태예요. 칠판에 쓰는 거 가능한 한 줄이고, 그걸 다 이제 여러분들의 나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머리의 조합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자료가 안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그게 못해가지고 5월달을 그냥 넘기다시피 해서 참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소? 11, 12월, 1, 2, 그 다음에 3, 4월 이때보다도 어떻소? 훨씬 더 무난하죠, 이게. 제가 11월부터 수업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쥐나요, 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실력이 어떻게 됐다?
엄청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딱 하루 우리 같이 하고, 이거 중개사법 딱 하루 같이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80점 이상 나와요. 장담합니다. 80점 이상 나와요. 딱 하루 하고. 그러면 한 3번쯤 하고 시험 보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넌 꼭 합격할 거야. 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이게 다른 때 같으면 5시간, 6시간 걸리는 수업이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3시간도 안 걸려. 3번씩 되풀이 하면서도.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